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이 흑인 인권단체 백슈츠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퀸즈의 청소년들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의 대부분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퀸즈 코로나 지역 쓰레기 봉투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남성의 친모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맨해튼에서 2층짜리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면서 최소 6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 의원이 흑인 인권단체 백슈츠에 $75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퀸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맹 의원은 어제 퀸즈 포모녹 주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빈 리빙스턴 백슈츠 대표에게 $75만 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맹 의원은 백슈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퀸즈 거주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는 엠파워 퀸즈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퀸즈 지역 가운데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온 백슈츠에 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It will help create jobs for our young people here in Queens so that they stay off the streets, they can earn a paycheck, all while providing older adults and vulnerable individuals with the help that they need, whether it's delivering them food and other important necessities. 백슈츠는 퀸즈 거주 시니어들에게 매주 1,600여 개의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식품을 배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슈츠 대표는 이 지원금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going to not only work with our seniors, but we are going to target our youth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resources that they need, the follow-up that they need, but more importantly, the respect that they deserve to do what they need to do.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도 참석해 지원금 전달식을 축하하고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의 대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이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발생한 7대 주요 범죄 건수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살인사건은 199건으로 작년 상반기 216건에 비해 7.9% 줄었고 강간은 809건에서 729건으로 9.9%가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강도, 빈집털이, 중절도 모두 감소했고 대중교통 범죄율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4%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전철 내 범죄가 전년 동월 대비 18.2%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반기에 늘어난 범죄는 중폭행과 차량 절도였습니다. 뉴욕시경은 틱톡에서 유행하는 현대 기아차 훔치기 챌린지를 차량 절도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상반기 총격 사건은 24%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6월 한 달간 발생한 7대 주요 범죄 건수는 총 1,793건으로 전년 동월 11,235건과 비교했을 때 442건이 줄었습니다. 살인은 지난해 6월 대비 1건 줄었고 강간은 107건으로 34건이 감소했습니다. 강도 역시 1,419건으로 144건이 줄었고 빈집털이는 1,311건에서 986건으로 325건이나 급감했습니다. 중절도 역시 219건 줄어든 4,304건을 기록했지만 차량 절도는 258건 급증해 1,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퀸즈 코로나 지역 쓰레기 봉투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남성의 친모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수요일 오후 2시경 퀸즈 코로나 104 스트릿의 한 쓰레기 봉투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2시간 경과 후 같은 스트릿에 위치한 피해 남성의 자택에서 피해 남성의 모친 58세 여성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수요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의 형 로스코 다니엘슨으로 무기 소지와 시체 은닉, 증거 조작 등 6가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한 영상에는 용의자인 40대 로스코 다니엘슨이 피해 남성의 시신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용의자가 동생과 어머니를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해튼에서 2층짜리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면서 최소 6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맨해튼 이스트 23 스트릿 1에비뉴에서 2층짜리 관광버스가 X38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사고로 총 67명의 승객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구조대원들은 2층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을 밧줄과 사다리 등을 통해 구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번 사고를 관광버스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한 승객에 따르면 관광버스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다 시내버스를 2번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광버스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잇는 허드슨강 터널에 미국 역사상 최대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허드슨강 터널 건설에 사상 최고액인 68억 8천만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로 알려진 허드슨강 터널 건설 사업은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160억 달러를 투입해 새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1년 인프라법을 제정함으로써 마침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노스리버 터널은 1910년 완공된 노후 터널로 1시간에 통과 가능한 열차가 24대에 불과해 엄청난 교통체증과 물류난을 야기하는 데다 2012년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새 터널이 건설되면 이 지역이 제2의 도약을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뉴욕과 뉴저지주는 터널 공사에 착수했지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느낀 뉴저지주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마침내 개발에 다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PCB뱅크가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총 3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PCB뱅크는 지난달 28일 화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30명의 학생들에게 각 $3,000씩 총 $9만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PCB뱅크는 지난 2018년 창립 15주년을 맞아 은행의 성장을 커뮤니티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매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은행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장의 20년, 커뮤니티와 20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상 학생 수도 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모집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헬리긴 PCB뱅크 행장은 은행의 성장을 은행의 발전에만 쓰지 않고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CB뱅크는 지난 6년간 총 130명의 청소년들에게 약 37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무비자 및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눌러앉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지난해 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비자 및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2,324만여 명 중 3.67%에 달하는 85만 3천여 명이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눌러앉았습니다. 이 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4,6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거부율이 무려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오버스테이는 무비자 입국자가 3,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비자가 1,040명, 그 외 비이민 비자가 44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중 한국인의 B1, B2 신청자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무려 17.93%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18.03%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과 2019년 약 8% 수준보다는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무비자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오버스테이 외국인의 입국비자 유형은 관광 또는 사업용 입국비자인 B1, B2 비자 소지자가 50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무비자 입국자가 9만 7,63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유학비자 소지자가 5만 5천여 명, 기타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4만 5천여 명, 캐나다 및 멕시코 국적 방문자가 1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를 벌였던 공화당의 텃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이 지역도 바이든 경제정책의 수혜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웨스트 컬럼비아의 전기차 업체 플렉스를 방문해 바이드노믹스라고 명명된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라법, 반도체법 등 각종 기반시설과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도 큰 혜택을 입었다. 이들 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얼마나 훌륭한 법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미국에 5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중 110억 달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투자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구 출신 조 윌슨 연방 하원의원이 이들 3개 법안을 반대했으며 만약 법안이 부결됐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일자리 등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터리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너무 오랫동안 핵심 제품의 원자재 생산을 장악했다. 미국이 전 세계 우방과 동맹을 맺고 국내 생산을 늘리는 등 우리가 필요한 광물의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에 사실상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중국 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 건설적 관계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고위급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중국이 최근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겨냥해 반도체 같은 기술에 이용되는 중요한 광물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에 우려를 표한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다변화된 공급망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고 시장 개혁으로의 전환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수억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는 놀라운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요 원자재 등의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반면 공급망 분리 등 디커플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제약업체 에자이와 미국 제약업체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전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항체며 임상시험에서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27%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신경과 전문의 로런스 호니그 박사는 레켐비가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 참가 환자의 약 13%가 뇌부종 또는 뇌출혈 등 부작용을 겪었고 이런 위험은 치매 위험이 높은 변이 유전자를 가졌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니그 박사는 이 약은 치매를 완치하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켐비는 2주에 한 번 정맥 주사로 투여하게 되며 미국 기준 가격은 연간 26,500달러, 한화로 약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에자이의 나이토 하루오 최고 경영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레켐비 승인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면 3년 내 10만여 명이 이 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50% 급증했으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조사업체인 모터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55만 7,330대의 전기차가 팔렸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판매 증가폭은 같은 기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증가폭 10%를 약 5배 정도 앞선 것이며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도 1년 전 5.4%에서 7.2%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71%보다는 대폭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전체 증가폭 65%보다도 더 낮은 것입니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전기차 재고량도 9만여 대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해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 할인에 나서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한편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가격을 14%에서 최대 28%로 인하했고 포드 자동차도 전기차 머스탱 가격을 7%에서 15%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가 검증된 재사용 로켓 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으며 위성 사업자와 각국 정부 등이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우주발사장에서 진행된 외부 고객 의뢰 우주 로켓 발사 중 64%가 스페이스X를 이용했으며 올해 상반기 미국 발사장 외부 의뢰 시장의 88%를 장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올해 상반기 21회에 외부 로켓을 발사했고 이는 전 세계 시장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발사는 제외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방 기업들이 대거 몰림에 따라 더욱 고객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기업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프랑스의 아리안 스페이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경쟁업체들의 차세대 로켓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스페이스X가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한인단체인 뉴저지 민권센터와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각각 17만 5천 달러씩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62세인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어제 68세인 그의 아내 칠레인 맥클레이와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약 30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수입이 2.3% 감소한 반면 수출은 0.8% 줄어드는 데 그치면서 무역 적자가 690억 달러로 지난 4월보다 무역 적자액이 7.3% 감소했습니다. 맨해튼 EA비뉴 전철을 96스트릿에서 125스트릿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올해 연말 착공되며 4개역이 신설됩니다. 이번 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상어 5마리가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자 인명구조대가 해안정찰에 무인 비행기 드론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2시 25분경 맨해튼의 한 CBS 직원이 노숙자 절도범과 대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대학생들이 지난 5월 말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인도계 IT 기업 해커스가 개최한 해킹 대회에서 1위에서 6위까지를 모두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당초 예상을 2배 이상 앞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2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9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7월 7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